저는 이제 사고조사라고 하는 오늘 테마에 대해서 사고조사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은 이제 범죄인가 사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를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저게 정말 사고 원인이 뭘까를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시고 같이 한번 추론해 보시고 어쨌든 이제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제목을 범죄인가 사고인가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재해와 재난을 묶어서 보통 이제 같은 의미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재해와 재난은 영어로는 동일하게 디제스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세이프티보다는 훨씬 큰 개념의 어떤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재난 그리고 인위재난, 인적재난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재난 분류가 좀 틀려져서 인위재난하고 인적재난을 보통 사회적재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인위재난은 이제 여기 청에서 주로 하시는 이제 크라임인 범죄에 해당이 되고 인적재난은 액시던트라고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주로 하시는 소방이나 가스에서 하시는 이제 액시던트라고 해서 사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범죄와 사고를 혹시 어떤 성질의 전제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리면 아차 하셨을 건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고의성에 의해서 범죄와 사고를 분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에 따라서 이제 사고와 범죄를 구분하지만 사고 유형이나 피해 형태는 동일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가스 폭발 사고지만 이게 어떤 원인을 찾아감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고로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범죄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걔를 제거를 해서 방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범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보통 뭐라고 하나요? 사전적인 의미로 모르겠습니다. 예. 범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사전적인 의미로 안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 안전이라는 것은 메스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리적 욕구, 즉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에 추구하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적 욕구가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지나서 GDP 약 25,000불 이상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안전을 정말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범죄냐 사고냐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고 조사를 해봐야 여러분들 이게 범죄인지 또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는 사고 조사를 하는 목적이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그 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개념이고 사고는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예방을 위해서 사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의 중요성을 크게 이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예전에 아셨을 건데 흔히 우리나라 법정주의가 이제 조서 중심주의라고 그래서 조서 중심주의는 경찰서 자주 가보시죠? 자주 안 가보시나요? 경찰서 맨날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보시면은 이렇게 잘못하시면은 조서를 쓰시죠. 그걸 조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눈고고 이제 법원으로 가면 그 조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행정부터 시작해서 잘잘못을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 조서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국립참여재판주의라고 하는 그 근거는 공판주의라고 그래서 증거 중심주의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미실 가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도장 찍고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주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건 한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공판주의가 도입이 되어서 요즘은
모든 것을 법정에 가서 다툽니다. 조소라는 것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여기 이제 계시는 과학수사 팀장님 계시지만 부장님 팀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투명함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더더욱 이제 사고 조사의 중요성이 책임에 있어서도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적 측면에서 사고 조사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이제 환자가 암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골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사가 이 근본적인 원인 암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골절만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암으로 결국 사망을 하고 말겁니다. 결국 사고라는 것도 정확한 원인을 판단해서 제거를 해야지만 제거가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판단의 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고조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공학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한 사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고를 알아야 예방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고조사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사고조사를 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은 경찰이 있고요. 형사적 책임소사 규명을 하고 있고, 소방 여기 계시는 이제 행정적 예방활동의 측면에서 소방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고, 특정 분야 사고 예방활동을 위해서 사고조사위원회,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저기 이제 보시면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에 대한 것을 이제 담당하시는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그 전기 화재부터 시작해서 전기 제품이나 감전사고 등의 전기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다음 산업안전, 산업재해를 담당하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다음에 육상, 철도, 항공 등의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념적인 얘기는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사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쭉 사건 현장을 같이 저랑 따라가 보시고 범죄인지 사고인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남에 있는 한 동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는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제 식당이 있고요. 식당지 있고 좌측편에 헤어가 있었습니다. 헤어 머리 하시는 미용실이 있고, 우측편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실제 보시는 것처럼 폭발 사고가 새벽에 아침에 발생을 해가지고 다 건물 자체가 전파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이 건물 바로 맞은편이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지구대인데 지구대 건물까지 이렇게 피해가 와가지고 더욱 더 심각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식당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식당을 한번 쳐다보시면 식당이 이제 여기 이제 샤시가 있는데요. 샤시가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이제 폭압이 이렇게 전파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천장에는 인테리어가 폭발로 인해서 다 내려앉았습니다. 부상에서 내려앉았고, 글라스 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다 이제 파손된, 완파된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폭발 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폭심이 어디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쭉 이제 폭심을 찾아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식당을 요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 우측편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도 보시면 샤시 자체가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현재 휘어져 있고요. 글라스 월 자체도 현재 다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다 파손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식당이고 이쪽이 편의점인데, 편의점하고 식당 사이에 가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합판으로 되는 가벽이 있었는데, 가벽 자체가 식당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편의점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손이 일어난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압력의 전파 방향이 식당에서 편의점으로 온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 편의점 지붕인데요. 편의점 지붕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벽이 있고, 가벽 위를 타고 이제 폭압이 전파가 돼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인테리어가 다시 폭압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되는, 손상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내부의 경우도 결국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서 치고 나오고 또 위에서 치고 나온 식당에서 온 폭압에 의해서 현재 글라스 월이 다시 터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뭐 편의점 내부에서는 폭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특이점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 편에 오시면은 천장에 석고보드가 일단 식당에서 미용실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그냥 파손이 손상이 되어 있는 정도만 식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크게 파손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벽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블록백이어서 아마 조금 더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죠? 일반인들도 이 정도 보시면 아 폭발의 폭심이 식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아셨을 것 같고 이제 점점 조사관이 되어 가시죠, 여러분들. 자 식당으로 이제 왔습니다. 식당으로 와서 식당을 이제 보시면 일단 식당은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출입구고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식당이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홀이 있습니다. 여기 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주방 앞에 화장실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형태 자체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화장실에서 어떤 폭압이 나와서 주방 쪽으로 일단 폭압이 전파되면서 천장 자체가 굉장히 밀려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밀려 나온 전파되어 온 폭압이 다시 호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이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 하방으로 추락해 있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아 가스 폭발이구나 라는 정도로 처음에 추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 게 왜냐면 이제 주방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스레인지가 있고 또 기타 이제 가스 배관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아 가스 폭발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들여다 볼수록 이 뭐 기구에서나 또는 배관에서 또한 가스 누출기조차도 그 당 사고 당시에 울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주방에. 그다음에 이제 주방 뒤쪽으로 가보시면 LPG가 있는데 LPG가 결국 이제 그 화장실 배관을 그쪽 배관을 타고 이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가스 배관 공급과 관련된 여러 시설에서는 전혀 사고 터널점이 없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도 보시면 이게 천장이 지금 현재 내려앉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뭐 폭발의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식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천장이 밀고 나왔던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화염하고 수연이 심하게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화장실 문도 화장실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폭발을 하면서 터져 나오면서 이탈된 그런 형태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화장실까지 왔는데 화장실은 이제 자변기가 이렇게 양변기가 두 개가 있고 양변기 좌측편을 보시면은 소변기가 있고 뭐 특이사항이 저희가 다 둘러봤을 때 뭐 사건과 관련된 특이점은 식별할 수가 없었고요. 우측편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있었는데 세면대에도 뭐 사건과 관련된 특이점이 전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끓음하고 화염 반응, 수열 반응이 천장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측편보다는 좌측편 천장이 굉장히 가연 반응이 많았던 그런 형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닥 쪽에는 저기 뭐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눈에 들어왔냐면 딱 양변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좌측편에 이제 그 천장에서 굉장히 수열 반응이 많았던 그 양변기가 이렇게 완전히 전파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 전파된 상태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하부에서 뭔가 폭압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물 커버가 완전히 양쪽으로 밀려나간 이러한 폭발 형태가 나타났고 하부 쪽을 실제 이제 양변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발과 함께 여러 가지 가연 물질 그리고 가연 반응이 여기서 굉장히 일어났다 이런 거를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잔해들을 좀 제거를 하고요. 이제 안에 내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고여 있는 물이 그 분홍색 색깔 보이시나요? 분홍색 색깔의 물이 이제 고여 있는 상태를 저희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국가수 화학과에 송도를 누적을 의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제 가운데가 제가 전데요.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전데 여기서 이제 국가수하고 과학수사위원들의 아주 마법이 시작이 됩니다. 마법이 시작이 된 게 여기 다 파손되어 있는 양변기를 다 끼워 맞췄습니다. 이렇게 다 끼워 맞춰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켰고 마법이 일어났죠. 그래서 꼭 과학수사를 잘하려면 마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법을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다 붙여서 실제 파손 방향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서 파손이 진행되는 것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다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좌측 자변기에 보시면은 위에 이제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이렇게 그물망이 찢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그물이 찢어진 게 이제 폭압이어서 찢어진 상태가 아니고 누가 와서 임의로 인해서 절단한 그런 형태의 상태가 식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양변기가 어떤 가연방에서 폭발을 했고, 그 다음에 분홍색에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됐고,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망이 어떤 외부에서 찢어진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본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다 보셨습니다. 모든 사고 현장의 사진을 다 보셨고요. 이 사건이 과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죄일까요? 사고일까요? 의성이 보입니다. 또 유추를 한번 해봐 주시죠. 어떻게 사고가 났을 것 같아서? 용기에 일단 색깔 있는 물질이 있다는 자체는 네. 누군가가 무엇을 네. 넣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창문이 그래도 안전하게 있었을 텐데 네. 파손이 됐다는 거는 네. 그게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다면은 네.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돌을 던졌거나 네. 뭐 창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의 공간이 네. 되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악의적인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창문으로 들어왔을 공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 몸도 넣어보고 다 해봤는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 맞추셨고요. 하여튼 범죄가 맞는데 범인은 누구냐면 아까 보셨는데 우측편에 있는 그 편의점 주인이 굉장히 채무 관계에 있다가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보험금을 위해서 자기 쪽의 집에다가 이제 폭발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옆집에 자 물건을 가연물을 뭘 사용을 했을까요? 휘발유를 여러분들 2마를 삽니다. 그래서 형사팀 우리 또 경찰들이 대단하죠. 대한민국 경찰들이 CCTV 80개를 주변에 다 뒤져가지고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새벽에 말통 2개에 이제 휘발유를 사가 와가지고 갖다 붙는 것까지는 안 보이지만 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점화원은 어떻게 붙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휴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제 죄를 풀었고 잡혀보니까 이제 8범 그리고 이제 공범이 같이 계신데 22범 해서 지금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됐던 거죠. 하여튼 잘 추정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고조사 역할은 아까 정확한 책임 소재 판단과 정확한 예방 활동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체계조사, 사고조사 그리고 사고조사 결과를 피드백하고 공고하는 거, 그다음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순환 시스템이 계속 점점 돌아간다면 안심사회 및 그리고 안전사회가 안전이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